안녕하세요. 통일책방 함께 읽는 통일 진행자 써니피디아 임수현입니다. 앞으로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정보 그리고 감동을 담은 여러 책 이야기를 다룰 텐데요. 책을 통해 통일에 더 가까이 다가가보는 시간 통일책방 함께 읽는 통일 첫 번째 책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통일책방에서 함께할 첫 번째 책 바로 거리소년의 신발입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아까 소개했듯이 12살 소년이라 했는데 네. 지금 폭풍 성장을 해서 소년은 아니고요. 성인입니다. 그럼 이성주 작가님과 함께 거리소년의 신발 책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샛노란 표지에 많이 다른 이 신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네네. 이걸 직접 그리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사실은 제가 영어로 먼저 책을 썼는데 네. 영어 제목이 Every Falling Star라는 그런 제목으로 썼고 아. 그 한국어로 번역 출간되면서 제목이 거리 소년의 신발로 그 출판사가 정했어요. 근데 여기에 꼭 북한 신발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니 그걸 제가 어떻게 구하냐, 북한에 네. 다시 갔다 올까요? 하니까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억 속에 있는 북한 신었던 신발을 스케치를 해주시면은 그 출판사에서 거기에 색깔도 입히고 해서 만들겠다 그런 걸 설명을 했는데 출판사에서 아주 예쁘게 그 표지를 만드셨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어머니와의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북한에는 뭐 아무리 평양이고 그래도 전기가 나갈 때가 있거든요. 전력 사정이 안 좋아서. 네. 그러면 캄캄해요. 그러면 하늘에 별이 엄청 많아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별똥별이 막 떨어지고. 네. 그럼 그때 어머니가 저를 무릎에 이렇게 눕히시고 별똥별을 보면서 그 소원을 빌게 되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좋다 이러는 거예요. 또 있다 그랬어요. 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네. 사람이 죽으면은 하늘에 있는 그 사람의 별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그 제가 이제 그 꽃제비를 하면서 많이 봤던 그 주검들에게 죽은 사람들에게 바치는 이야기입니다라는 그런 의미다라. 그래서 Every Falling Star로 반드시 해야 된다니까 출판사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출간이 됐죠. 네. 네, 정말 다양한 그런 의미들을 함축적으로 담고 네네, 있는 그런 맞습니다. 제목이네요. 저도 가슴이 뭔가 숙연해지기도 하고 감동을 느끼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꽃제비 생활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네. 꽃제비라는 말이 어감은 굉장히 예쁜 어감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 의미가 그렇지가 그렇죠.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공산주의 나라, 특히 북한에서는 북한에는 거지가 없다라고 국가가 천명을 해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사실 거지가 많잖아요. 네. 근데 그걸 거지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4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냐 그러면 저는 무리 꽃제비였어요.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예전에 꽃제비 친구들이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잘 살아남게 되면은 시장에 있는 그 상인들의 이제 딜을 봐주고 돈을 이제 받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죠.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이라 다시 이렇게 상기하는 것조차 힘드셨을 네네.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책을 쓸 때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저한테는 그게 엄청난 트라우마거든요. 근데 트라우마를 직면을 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밤에 잘 때도 꿈에서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 과정, 책 쓰는 과정을 마치고 나니까 뭐랄까 책을 쓰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트라우마를 극복을 했어요. 결국 뭐냐면 트라우마는 계속 피한다고 하면은요 없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트라우마를 직면하고 이제 오버컴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트라우마는 일종의 저의 이야기가 되고 저의 역사가 되더라고요. 네.
사실 저희 아버지는 저희 할아버지부터 저희 아버지, 저희 삼촌들 다 군인이셨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말하는 군인 가족이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가 1997년에 네. 이제 말실수를 해요. 김일성 동지가 없는 북한은 희망이 없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엄청난 큰 말실수죠. 저희가 이제 아버지가 말실수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추방 지역이 함경북도 경성군 간몰이었어요. 네. 추방 지역에 가니까 저희가 살 수 있는 집을 마련을 해놨는데 누웠는데요. 거의 누웠는데 천장에서 별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엄청 낡은 집 그리고 창문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날은 그냥 대충 비닐 방막을 대고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저하고 한 이불 속에서 그냥 끌어안고 잤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때 계절이 언제였나요? 그때가 2월 달이었어요. 예,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2월 달, 2월 중순경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 그런 고통 속에서 결국 네네. 각성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성주를 비롯한 다른 꽃제비 소년들도 더 이상 북한 정부가 이야기하는 걸 믿지를 않죠. 그럼요. 그때도 사실은 지금은 더 안 믿고 그때도 안 믿는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네. 사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책에서 배우는 내용하고 현실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네. 왜냐면은 현실에서는 아이들은 시장통에 나가가지고 주워 먹고 있고 책에서는 어떤 노래가 있냐면 우리는 세상에 부럼 없어라. 그리고 김일성이가 또 아이들은 나라의 왕입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또 그리고 제가 평양에서 지방에 와가지고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은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 가니까 저희 교장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을 다 이제 운동장에 모이게 하시더라고요. 네. 모이게 하고 아침 3교시가 끝나면은 사형 구경을 간다는 거예요. 관람인 거예요, 정말. 그래가지고 제가 친구한테 그때 이제 용범이라는 친구를 처음 알게 됐는데 야, 사형 구경을 간다고 하는데 혹시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보는 거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사형을 진짜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평양에 살 때는 사형을 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학생들이 줄 맞춰가지고 사형터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총알 9발을 맞았어요. 한 발이 아니라 그냥 군인 3명이 나와가지고 3명이서 3발씩 쏘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그거를 보고 충격이었어요. 정말. 실제로. 참 마음 아픕니다. 네. 이 꽃제비 생활에 대해서 좀 네네. 얘기를 해볼게요. 이 꽃제비 생활을 하면서 서로에게 큰 힘이 됐을 것 같아요. 꽃제비 그렇죠. 친구들이랑 예, 그때 기억을 좀 더듬어 사실은 주시겠어요? 제가 꽃제비를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요. 1998년 그쯤에 이제 2월쯤에 뭐 3월, 2월 그쯤에 아버지가 식량 구하러 중국으로 가셨어요. 네. 그리고 아예 소식이 끊겼고 그리고 한 그 해 이제 6월 말 이쯤에 어머니가 식량 구하러 나가셨다가 또 소식이 끊겼어요. 한 4일을 소금하고 물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영양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소금하고 물만 먹으면 사람이 몸이 풍선처럼 부어요. 그래서 너무 몸이 부어가지고 눈이 붓어버린 거예요. 붓어버려가지고 그때 실명이 된 줄 알았어요. 그때 제가 그 상황에서 가장 두려웠던 것이 이러다 죽겠구나. 죽으면은 이제 아버지도 못 보고 어머니도 못 보니까 무조건 살아남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갔던 집이 용범이네 집이었어요. 용범이네 집에 가니까 용범이가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야기했죠. 너무 배고프니까 먹을 거 좀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범이가 저 집에는 먹을 게 없고 자기랑 같이 가재요. 그래서 나갔는데 읍에서 용천리로 가는 그 사이 다리가 있는데 다리 그쪽 편에 이제 그 장마당 경성 장마당이 있어요. 거기가. 네. 아주 거기로 데려가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이제 여기가 이제 앞으로 너의 식당이다 그러는 거예요. 식당. 그래가지고 그러더니 훔쳐먹던 뭐 구걸하던 알아서 해라 하고 용범이는 자기는 볼 일 있대요. 그래서 다른 데로 가고 그래가지고 가서 빵을 이제 그 자리에 딱 서가지고 빵만 쳐다보는 거예요. 2시간이 지나 빵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때 어떤 정신이었는지 갑자기 제 손이 이제
빵을 훔치려고 하더라고요. 잡혔죠. 잡혀가지고 그 아주머니 남편분한테 엄청 얻어맞았어요. 맞고 나니까 용범이가 오더니 저를 옆으로 끌어내고 하는 말이 야 죽을래 살래 이러는 거죠 저한테. 12살짜리 아이가.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살고 싶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살고 싶으면은 훔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소매치기 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이 친구는 전문가였어요. 8살 때부터 8살. 네, 형들 따라다니면서 가방 따고 소매치기하고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와 이제 같이 살게 된 거죠. 그때부터.